탄소와 관련된 정책으로 달성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사실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 박정희입니다. 지난번에 유럽의 CBA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CBAM은 2023년 작년이죠. 10월부터 도입되어서 2024년 12월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실제로 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역외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유기화학, 플라스틱 이들 부분이지만 추가로 그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배출 범위도 직접 배출을 넘어서서 간접 배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따르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측정한 뒤에 ETS에서 결정한 온실가스 가격에 상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수입품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인증서 구매 부분에서 그 차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국내 탄소세 도입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탄소 국경세 제도가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사실입니다. 다만 결국 그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환경을 내세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거죠. 특히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아무 제한 없이 탄소를 배출했던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세가 차별적 조치로 바로 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산업과 품목에서 이런 탄소 배출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데이터 측정과 그리고 추정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탄소 배출에서부터 탄소 저감 효과까지 명확한 탄소 흐름의 경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 및 다양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원 확장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확대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 경영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업계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자, 모르신다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기술적 변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소, 관원, 제철 공법으로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전기로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로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었죠. 이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IRA에 투자되는 예산의 절반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면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 지급도 앞서 CBAM처럼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부품부터 완성품 그리고 공급망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를 선점하려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 비판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할 것,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을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받을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고 북미 공정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기존 공정을 유지해도 어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단체에서 수입해온 광물이나 부품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되게 되는 거죠. 이 우려단체에 바로 중국 업체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차후 2029년에는 배터리 부품의 100%를 북미에서 캐낸 광물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핵심 광물은 2027년까지 그 80% 수준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그리고 기아의 대응은 어떨까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을 조금 더 빠르게 짓고 빠르게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생산 중인 한국 기업 배터리를 생산해서 만들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시끄럽게 하는 CBAM과 IR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탄소와 관련된 정책으로 달성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사실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탄소 관련 정책에 유임승차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 급경세는 이런 경향을 제거하기 위해 결국에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녹색 산업 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점차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